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부 해안, 중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약 900만 명의 다양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가 풍부하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세한 발견물도 풍부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20가지 무서운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구리 두루마리는 1952년 쿰란 고광 유적지의 제3동굴로 알려진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다른 두루마리들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서 기록된 것과는 달리 이 두루마리는 두 개의 동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 시대인 기원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수수께끼 같은 문체로 쓰여져 있으며 귀중한 보물이 묻혀있다고 전해지는 위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언급된 보물에는 금, 은 및 기타 귀중한 물건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구리 두루마리의 정확한 목적과 언급된 보물의 진위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두루마리에 묘사된 보물들이 유대 분파, 아마도 에세네파가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두루마기에는 실제 보물 지도라기보다는 허구적이거나 상징적인 문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리 두루마리에 묘사된 보물을 찾으려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텍스트의 난해한 특성과 수세기에 걸친 풍경의 변화로 인해 언급된 정확한 위치를 해독하고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19. 키르벳 카나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예수가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성경의 가나 마을과 관련이 있습니다. 키르벳 카나의 유적지는 역사적, 형서적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고학 연구와 발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발굴 과정에서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마을 유적이 발견되어 그 시대의 일상생활, 건축 및 종교 관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키르벳 카나를 성경의 카나로 식별하는 것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사이트는 성경과의 연관성에 관심 있는 순례자와 관광객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가나 홀레 교회는 성경의 기적을 기념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순례지입니다. 18.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고대 도시 아슈켈론에 위치한 아슈켈론의 개 묘지는 독특한 고광 유적지입니다. 이 발견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레온 레비 탐험대가 이끄는 발굴 작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묘지에는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시대에 걸쳐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에 묻힌 약 1,400마리의 개 유골이 있습니다. 개들은 개별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종종 음식재물, 목걸이 및 장식품과 같은 무덤용품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아슈켈론의 개 묘지는 부분적으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개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소자로서의 개의 역할과 관련된 의식이나 종교적 관습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묻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덤용품의 존재는 개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나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동반자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개들의 신중한 매장과 그에 수반되는 무덤용품은 당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신념에서 이 동물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17. 길갈 레파임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 근처의 골란고원에 위치한 신비한 고대 거석 기념물입니다. 이것은 큰 돌 원의 원형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원전 3000에서 2700년경의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기념비는 리파임이라고 불리는 성경 속 거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지역 민속학에서 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고고학 건축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돌의 바깥꼬리는 직경이 약 156m이며 4만 톤 이상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 안에는 작은 돌의 여러 동심원 고리가 있습니다. 이 기념물의 목적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매장지에서 천문대 또는 의식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의 발굴 작업에서는 도자기와 부싯돌 도구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청동기 시대 동안 이 지역에서 인간의 활동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기념비를 건설하는데도 상당한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이는 당시 복잡한 사회 조직과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나타냅니다. 16. 다음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났는데
밤에 예루살렘의 바위의 돔 위를 맴도는 빛이나 UFO가 목격되었습니다. 바위의 돔은 템플 마운트에 지어진 역사적인 이슬람 사원으로 눈에 띄는 황금돔이 특징입니다. 이 특별한 날 밝은 조명의 UFO가 돔 위로 내려와 놀라운 속도로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돔은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종교 유적지이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알려진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또한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장소로 간주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야간 여행 중에 천국으로 올라간 장소로 여겨집니다. 무슬림들은 이곳을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들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 서 있던 장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UFO가 그 위를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확실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날 밤 카메라에 무엇이 찍혔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5. 성경에 언급된 중요한 블레셋 도시인 가드는 성경의 거인 골리앗의 출생지로 확인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위치한 이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국가 중 하나였으며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스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거대한 전사 골리앗이 이 도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고대 도시를 둘러싼 대규모 요새가 드러났습니다. 이 방어시설은 거대한 진흙 벽돌과 벽 대형 게이트 단지를 포함한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새의 크기와 복잡성은 가드가 강력하고 잘 방어된 도시였음을 나타냅니다. 가드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임을 확인하는 것은 결정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철기 시대 동안 고대 이스라엘의 남부 해안 지역을 따라 정착한 항해 민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제단, 제사 장소, 컬트 물건을 포함한 다양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14. 여리고의 두개골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근처에 위치한 고대 도시 여리고에서 발견된 고대 인간의 두개골 모음입니다. 이 두개골은 특히 기원전 7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 두개골 중 하나입니다. 195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인 캐슬린 캐년이 주도한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은 여리고의 특정 지역에 있는 고대 주택의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은 석고층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석고두개골이라고 불립니다. 두개골의 살을 제거한 후 점토로 조심스럽게 모형을 만든 다음 석고로 덮어 실물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석고는 눈, 코, 입과 같은 얼굴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더 장식되었습니다. 그들이 창조된 목적은 아직도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 관행에 참여했거나 여리고의 신석기 시대 공동체 내에서 상징적 중요성을 지녔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이론은 조상 숭배, 매장 의식에 사용되었거나 고인을 보존하고 숭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13. 헤로디움은 베들레헴 근처의 서안지구에 위치한 고광 유적지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유대의 통치자인 헤로디 대왕이 지은 요새화된 궁전단지입니다. 이 사이트는 원뿔 모양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궁전, 로마 스타일의 극장, 수영장 및 영묘가 있습니다. 궁전은 천연암석과 인공 건축 자재의 조합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부지에는 호화로운 거실, 리셉션홀, 넓은 안뜰, 가정용으로 빗물을 모으는 고급 수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인공 언덕입니다. 헤로다는 궁전의 웅장함을 높이고 풍경에서 지배적인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 이 언덕의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언덕은 언덕의 중심부 주위에 돌과 흙을 쌓아 지어졌으며 독특하고 인상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헤로디움의 고고학 발굴 작업을 통해 도자기, 동전, 건축 요소를 포함한 귀중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헤롯 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12. 이스라엘 테라아비브 근처의 아조르에서 고대 풍뎅이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체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풍뎅이는 약 3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쇳동그리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권력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장신구로 착용하는 풍뎅이는 인물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을 닮은 길쭉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가나안의 통치자에게 권력과 권위가 이양된 것을 나타냅니다. 11.
성묘교회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위치한 중요한 종교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가장 성스러운 기독교 유적지 중 하나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고 부활한 곳이라고 믿어집니다. 조디라는 고고학자에 따르면 이 장소와 에덴 동산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로 여겨지는 골고다의 바위 아래 지점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묻힌 곳이기도 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예수의 피가 바위 틈을 통해 흘러 아담의 매장지에 도달하여 그의 부활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이 에덴 동산에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낙원의 정원으로 묘사됩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추측과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위치를 제안하는 반면 다른 해석은 그것을 은유로 봅니다. 10. 텔라기스는 현대 이스라엘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한때 저명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도시였으며 성경에는 아시리아인과 나중에 바빌로니아인이 정복한 도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텔라기스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고대 화장실로 당시의 위생시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텔라기스의 고대 화장실은 고급 배수 시스템과 연결된 구멍이 있는 석재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은 배수 시스템을 통해 흘러 근처의 오물구덩이나 하수구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화장실이 의도적으로 종교 공간 가까이에 배치되었음을 시사하며 아마도 상징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고대 사원과 신사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그곳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에 대한 경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교 관습과 신들을 거부한다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중앙 집중화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9. 2016년 텔아비브 대학의 고고학자 팀은 필적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고대 히브리어 비문 컬렉션을 연구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비문은 적어도 6명의 다른 저자가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성경 본문의 구성이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과 파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학자들의 지배적인 믿음에 도전합니다. 이 문서들은 바빌론 유배 생활의 결과로 쓰여졌으며 편찬자들이 그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쓰여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대안 이론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이 포위 공격이 일어나기 전인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에서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남부 아라드의 고대 군사 요새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자기 파편에 새겨진 16개의 잉크 글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히브리어 문자를 재구성하고 서로 다른 저자의 문체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8. 엔에수르로 알려진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60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약 5,000년 전인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적지는 1970년대 처음 발견되었으며 최근 고고학자 팀에 의해 재발굴되었습니다. 에수르 피규어는 이 당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고대 도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곳은 거대한 건물, 거리, 골목 및 공공장소가 있는 고도로 조직되고 계획된 도심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진흙 벽돌벽, 석조 기초 및 안뜰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적 특징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도구, 보석 및 조각상을 포함한 풍부한 유물을 산출하여 이 기간 동안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발견된 조각상에는 동물과 인간의 모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토와 돌과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스타일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7. 공포의 동굴은 이스라엘 유대 사막의 나할 헤버 지역에 위치한 자연 동굴입니다. 이것은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고대 문서의 발견으로 인해 중요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한 목동이 동굴을 우연히 발견하고 몇 가지 고대 두루마리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비하게 발견한 수많은 해골입니다. 그들은 또한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쓰여진 두루마기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제2 성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포의 동굴은 주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바르코바의 반란과의 연관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견된 문서 중에는 유대인 반란의 지도자인 바르코바와 그의 동료들의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반란의 역사적, 군사적 측면을 조명하고 당시 유대 민족의 투쟁과 열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두루마리아 발견은 고대 유대 역사를 이해하고 유대 종교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6. 템플 기사단 터널이라고도 알려진 템플러 터널은 현재 이스라엘의 아크레이시에 위치한 지하 통로입니다. 그것은 중세 템플 기사단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특징입니다. 이 터널은 십자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한 서기 12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 북부에 있는 템플 기사단 요새와 남쪽에 있는 도시의 항구를 연결하는 전략적 비밀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약 350m에 달하는 이 터널을 통해 템플 기사단은 바쁜 도시를 우회하여 보급품과 지원군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파서 지어졌으며 일련의 아치와 계단이 있습니다. 터널의 건설은 신전의 기사단이 사용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군사 전략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굴착 중에 터널이 재발견될 때까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자 중세 지하 건축의 매혹적인 예입니다. 5. 이곳은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7,000년 된 금속 물체, 특히 구리 송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송곳은 가죽, 나무 또는 천과 같은 재료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되는 끝이 뾰족한 도구입니다. 이 발견은 이 지역에서 가장 초기에 알려진 금속 물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기간의 금속 물체의 존재는 금속 가공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금속 가공 기술이 약 7,00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실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유물은 백석기 시대 동안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술 발전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곳의 주민들은 땅에서 구리 광석을 추출하여 기능적인 도구로 변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도구는 가치가 있었을 것이며 장인 정신, 무역, 심지어 상징적 또는 의식적 관행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예루살렘의 다윗시 국립공원에 위치한 지바티 주차장 발굴지는 풍부한 역사적 유물과 통찰력을 산출한 고고학 발굴 현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된 이곳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역사의 층위가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한때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했던 고대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첫 번째 성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도시의 초기 방어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연구자들은 거대한 석탑과 성벽과 같은 인상적인 구조물을 발견하여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전략적 중요성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요새 외에도 이 유적지에는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에는 도자기, 동전, 보석, 심지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대 인장과 수포가 포함됩니다. 각 발견은 도시의 풍부한 역사와 도시의 흔적을 남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합니다. 3. 무깃도는 오늘날 이스라엘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도시의 풍부한 역사와 성경 및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솔로몬의 마곡간과 예술을 묘사한 무깃도 모자이크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주목할 만한 발견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발견은 청동기 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하물체 컬렉션입니다. 이 복잡하게 제작된 상하 공예품에는 가구용 상함, 화장품 용기 및 작은 장식품이 포함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도시에서 많은 수의 수포를 발굴했습니다. 이 인감 인상은 문서와 용기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무깃도는 또한 포위 공격 중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인상적인 수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터널, 갱도 및 지하 챔버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도시 주민들이 도시벽 외부의 자연수원에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제단, 제사 시 종교 물품 및 의식 표시물을 포함한 사원과 숭배 장소의 유적도 발견되었습니다. 2. 블레셋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언급된 두드러진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아슈켈론 국립공원에서 이 묘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블레셋 묘지가 발견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묻혀있는 약 200명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이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발견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발굴된 무덤에는 보석과 향유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았던 특정한 문화적 세련미와 부를 지적합니다. 블레셋 묘지는 2013년 이스라엘 남부 해안 평야에서 발견되었으며 현대 도시 아슈켈론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묘지는 철기 시대, 특히 기원전 12-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발굴 작업은 블레셋 사람들의 매장 관습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장례식은 인류관 또는 석관으로 알려진 큰 도자기 항아리에 시체를 넣는 것과 같은 독특한 장례 관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 관들은 각각의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1. 사해 두루마리는 1947년에서 1956년 사이에 사해 인근에서 발견된 고대 유대인 문헌 모음집입니다. 사해 두루마기의 이야기는 1947년 한 양치기가 길 잃은 염소를 찾던 중 고대 사본이 있는 숨겨진 동굴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컬렉션은 동물 가죽, 파피루스, 심지어 위조 구리로 만든 800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텍스트, 종파적 저술, 기도, 찬송가, 법률 텍스트 및 기타 다양한 문학 작품을 포함한 많은 단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본문 또는 아랍어 묵시록으로 알려진 두루마리 중 하나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으며 묵시록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적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두루마리에는 성경에 없는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 두루마리는 발견된 가장 긴 두루마리로 길이가 약 8.2m입니다. 성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제공합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구약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그룹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